자,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랑 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재 199페이지 제2절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봐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형성 과정들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과정의 모형별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디니토와 다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명칭을 정책 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존스라고 하는 연구자는 그냥 정책 과정, 또 해퍼난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연구자인 현혜성 박사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단계별로 아까 저희가 이제 첫 1교시에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형성에 대한 어떤 개념들, 사회 문제로 발견되고 또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형성돼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책을 실행하게 되고, 또 평가되어서 다시 어떤 부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를 이제 사회복지 형성이다, 형성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드렸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디니토와 다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처음으로 이제 정책의 확인 문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정책으로 형성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으로 형성된 것이 과연 공공정책의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한 후에 정책을 실행하고 그 후에 이 실행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또는 형성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들처럼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니라 이제 정책 형성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또 필요한 일반 계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 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면 그러한 문제를 발견된 문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어떤 클라이언트 집나 또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 필요 계층에 대한 홍보와 이러한 그 정책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만들어진 정책들이 바로 대중의 지지와 정당화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들을 받아서 그러한 정당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존스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 과정이다, 이런 것이 정책 형성이란 말도 되지만 그냥 정책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는 부분들, 사회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또는 개인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욕구가 바로 사회 문제로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알아듣고 인지하는 과정이 바로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인지된 어떤 욕구들이 모여진 욕구들이 결집되고 조직화되고 또 이러한 어떤 부족분, 어떤 사회 문제화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들이 만들어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바로 두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들을 만들고, 합법화라는 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법화된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한 적용과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책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퍼난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첫 번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결러지고 또 집단과 개인들 아니면 개인과 집단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이나 역량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여과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입법화되고 또 행정적으로 실행되고 또 이 과정 중에서 또 새로운 문제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좀 더 대안점들 또는 개선점들이 발견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과정이다라고 해퍼난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 과정의 결정들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모델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자인 현회성 박사께서 똑같이 명칭을 이제 사회복지 정책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 이러한 그 첫 번째 단계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간의 욕구들, 개개인의 욕구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물론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욕구, 또 이러한 집단이 모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가 모인 국가들, 점점 더 커지는 의미로 보았을 때 개인의 문제든 지역사회의 문제든 아니면 국가의 문제든 그러한 그 정책을 다루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인간의 욕구들 또는 부족한 부분, 불충족된 부분들, 또 개인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첫 번째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발생한 이 문제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지하고 또 이 문제를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이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제, 어젠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내년 대선들 때문에 각 당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어떤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뭐 대표가 뭐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또 야당에서도 이제 그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 정책적인 그 정치인들이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문제들, 또 우리 지역사회 문제들을 정의를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제안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공약으로 저는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소득,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 관한 부분들에서의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그 기본소득이라는 문제가 바로 어제 오늘 이야기됐던 부분들이냐 하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어떠십니까? 많이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고 또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벌써 2000년대 초에부터 서구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논의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 요즘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청장년층의 실업 문제, 또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많은 청장년층들이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다양한 차별들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러한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변화가 점점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그 성장의 어떤 열매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되는 청장년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 또는 학생 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청년들에게 어떤 그 삶의 의욕을 북돋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사회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2010년경에 모델링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인구 3만 정도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일정 나이가 되어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정 나이에 해당된 청년들에게는 뭐 매달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약 6개월 동안 지급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 조사들을 모델링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실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발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학문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본 소득제라든 하는 부분들까지도 모 당에서 여당 내의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형성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인식을 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제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 정책 의제화하는 과정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논의가 되면 또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면 정책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책화의 과정이다.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책화가 돼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정책으로 실현화되는 실현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서 실천의 근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책들이 실현이 되면 실천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또는 형성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혜성 박사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당초 만났던 사회 문제로 인식을 했던 이러한 인간의 욕구나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의 문제가 충족이 해결되었는지 미해결됐는지까지도 확인해 보는 것들이 바로 이 과정까지가 이제 정책의 형성 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좀 더 세분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그 정책 욕구 충족의 욕구 불충족의 해결과 미해결에 관한 결과들이 다시 사회 문제로 또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피드백되는, 환류되는 과정들까지 바로 이제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과정의 그 각 단계별로는 실제로는 다양한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또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단계별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 근거를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전 단계를 통해서 앞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어떤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것들은 그러한 점들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단계가 바로 일련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모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고 실제적으로 연속적인 또 연계되는 어떤 그런 성격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형들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 이러한 과정들은 바로 결국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 제한이 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론적인 배경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법제화됨으로써 이러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클라이언트들의 부족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바로 또 다른 사회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선순환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3절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201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 형성 과정별 단계와 함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복지 각 연구자들이 다양한 그 연구자들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떤 모형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각 그 단계별로 모형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그 단계별로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해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각 단계별로 또는 그 정책 과정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또는 단계별로 또는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역할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대다수고요. 아주 짧은 시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도 국민적인 어떤 그 욕구들이 늘어서 갑자기 단시일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해 집단들 간의 어떤 그 국민적인 합의도 이루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거나 또 의견 수렴 과정이나 또 여론 수렴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정책들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실전 현장에서 서비스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달되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오랜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는지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매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실천 현장에 맞는, 그리고 또 하나 실천 현장에 맞는다는 소리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충실한, 즉 실천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고 꼭 실천적인 그 과정에서 좀 참여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꼭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모델 유형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현혜성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의 단계를 9개로 좀 구별을 하고요. 즉 인간의 욕구 불충족 단계, 또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또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 또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로 만들어가는 또 이런 일련의 9가지 단계별로 구별을 하고요. 그 단계별로 개념들이 어떤지를 한번 더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 인간의 욕구 불충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불충족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상태, 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욕구 불충족 단계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사회복지 전문가들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직접적인 사회사업의 실천가의 역할들이죠. 그 다음에 상담자 또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조사연구자의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아까도 처음에 그 모두의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사연구의 실천 현장에서 아니면 실제로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 현장에서 즉 이러한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인간의 욕구 불충족 단계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실천가로서 또는 상담자로서 또는 조사 연구자로서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문제 단계에서는 이 개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개인과 연결된 문제일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은 사회사업 실천가 또는 상담자, 조사 연구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사회 전체와 연결된 문제, 꼭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아니면 집단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의 문제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은 바로 조사 연구자, 또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자,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가, 개인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개인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는 문제지만 사회 문제 또는 집단의 문제 또는 국가의 문제라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집단을 다루기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바로 조사 연구자, 옹호자, 또 분석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인식 단계인데요.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회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 문제로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은 바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 정책의 문제를 분석해내서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사회 문제든 실제 그 서비스 프로그램에 또는 정책의 대상이 될 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분석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 의제화되는 단계인데요.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다른 체제 구성원에 의해서 명백히 분명하게 밝혀진 문제를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 의제 단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 자문가로서, 그 다음에 분석가로서 역할들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화의 단계인데요. 즉 입법화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화에 대한 어떤 개념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정부가 실행하려는 행동 지침을 확정하는 거죠. 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전체 의견들을 통해서 법률화하는, 즉 입법화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화된 입법을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안에 사회복지 실천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실천 과정, 전달 체계를 통한 실천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역할, 또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개발가의 역할 또는 계획가의 역할들을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 실행 단계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으로 확정된 정책을 행정조직을 통해 실행하는, 즉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께서 일선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게 되는, 아니면 집단과 아니면 지역사회와 만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회복지 행정가로서의 역할, 또 실무자의 역할, 또 직접적인 사회사업 실천가의 역할들을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단계인데요. 이 실행되어 있는
입안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되어 있는 실행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사회복지 전문가들께서 평가자로서 또는 조사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 불충족의 해결 또는 미해결의 단계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욕구 불충족의 해결 또는 미해결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어떤 사회 실천가 또는 상담자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즉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라 그러면 인간의 어떤 문제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로 만들고 또 정책의 의제로 다뤄서 입법화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만족 평가에 관한 부분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어떤 실제 현장에서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고 이런 단계별로 매 단계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지역사회에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 단계 과정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또 사회사업 실천가로서 또 분석가로서 정책 자문가로서 계획가로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나 또는 집단이나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실천 현장에서 실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그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이러한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또 그래서 사회 통합과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좋은 가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련 사항들은 뭐냐면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실천 현장에서의 역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실습의 현장의 장을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들이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실습 현장들을 수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들을 간접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해보는 어떤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들도 그러한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 잠깐 마치고요. 3교시에 이제 정책 형성 과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